여러분 반갑습니다. 천 회장입니다. 마지막 방송하고 천 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일찍 마지막 영상을 올립니다. 본의 아니게 좀 어디 이동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목소리가 뭐 신목소리라고 해야 하나? 신목소리 그런 목소리인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노래 불러서 그런 건 아니고 좀 많이 피로감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조금 약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그 코스피가 2540에서 2560선에서 횡보를 해요. 외국인들이 지난달 25일부터 5거래일 연속 순매도 하다가 1일 단 하루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애들이 이번 주에 내내 이제 순매수 하다가도 이제 1일 날 이제 순매도로 전환합니다.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지난달 30일인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자 예탁금이죠. 예탁금이 뭐냐? 이거 주식 매매를 위해서 이제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거나 주식을 판 후에 그 빼내지도 않고 둔 자금을 말합니다. 이게 빼지 않은 자금. 이 예탁금이 51조 4,899억이에요. 여전히 50조 원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50조 원 이상을 기록 중이고 2차전지 주도 장세가 가라앉고 근본 없는 테마주만 반짝 등장 후에 이렇게 사라지는 패턴이 이제 반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여름 증시로 대거 유입된 돈이 이제 명확한 그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있고 현재 투자처를 찾는 중입니다. 투자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 건가? 상당히 궁금해져. 현재 찾고 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주도 업종이 없는 그런 장세가 9월에도 당분간 이어질 거다. 그런 겁니다. 9월 달도 굉장히 좀 혼탁하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9일에서 20일에 FOMC 회의를 열어요. 그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 FOMC는 직전 회의가 열린 7월에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죠. 5.25에서 5.50%로 인전 0.25% 정도 포인트 인상을 할 겁니다. 하고요. 지난달 16일 공개된 그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그 대다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봤고요. 그러나 연준이 이제 9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이제 줄어든 데가 고용 지표가 이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은 당분간 가능성이 작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죠.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돈은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잖아요. 금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아진 것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만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위축될 경우에는 그 한국의 대미 소비재 그런 수출에 타격이 생겨요. 그리고 전체 수출 회복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의 그 성과가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뒤처지고요. 주가 지수가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이제는 종목 장세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다소 이제 진정이 되면은 올 들어서 소외됐던 인터넷, 뭐 헬스케어 이런 쪽 분야로 이제 관심이 이제 커질 수가 있어요. 이제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띄엄띄엄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어요. 파이낸스 타임스 보니까 외국인 애들이 이제 8월 한 달간 중국의 본토 상하이 그 선전 증시에서 중국 주식을 한 900억 위안 정도 순매도했다고 현재 좀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권가에서 중국 경기 침체 상황보다는 이제 중국인의 그 한국행 단체 관광 재개랑
그런 관련된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조언도 있던데, 지난달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 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만큼 그 화장품, 의류, 면세점,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항공 이런 쪽 중국인의 그 관광 테마주를 눈여겨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9월 말과 10월 초에는 중국의 중추절, 국경절 연휴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 관광객의 절반가량은 20대, 30대 여성이었어요. 이들의 여성 소비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 한토증권도 9월 코스피 지수 범위를 2,500에서 2,700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2,500, 2,7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위험 투자 그 심리가 이제 되살아날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관광객 소비주에 주목해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다시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삼성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HBM. 이 HBM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그런 관측에 7만 전자를 회복을 했고, 8월에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은 그 반등 흐름을 보였어요. 7월 반도체 일평균 수출이 3억 2천만 달러 줄었고, 8월에는 3억 한 6천만 달러로 다시 이제 늘어난 겁니다. 향후에는 반도체 재고 소진과 감산 효과가 업황 추가 그런 개선의 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보니까 그 다우지수는 한 0.33% 소폭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02%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S&P는 0.18% 좀 올랐고요. 영국은 0.34% 소폭상승했고, 프랑스, 독일은 좀 빠졌네요. 좀 빠졌습니다. 필라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그래도 찔끔 올랐습니다. 그래도 0.32%. 그래서 질끔질씩 올라갑니다. 저는 3,700을 돌파할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밀리더라고요. 3,700원 뚫긴 뚫었는데 좀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고요. 달러는 한 1,321원, 21.5원, 3.5원 정도 빠졌고요. 달러 일본에 146.19엔, 0.18엔 정도 올랐고, 유가는 한 85.55달러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일본 엔화는 903.59원, 유로화 1423.78, 중국 위안화 181.77원 다 달 내렸어요. 휘발유가 1748.08원, 국제금값은 1967.1달러입니다. 국내는 82,441.59원, 국내 금값은 소폭 하락을 했네요. 미국 국채 10년물은 4.1810입니다. 2.2% 정도 좀 올랐습니다. 다시 또 좀 떨어지는데 올랐어. 선물은 다우지수는 0.27% 정도 올랐고, S&P 0.1%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1% 빠졌습니다. 러셀도 0.2% 정도 내렸고, 우리 삼성전자 71,000원까지 왔는데 아주 확실한 돋보이는 장대 양봉 보여줬습니다. 한번 연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일도 한 72,000원에서 한 73,000원 사이 이 정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강력 불기둥 한번 기원을 해보고, 우선도 지금 많이 못 올라갔죠. 더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 많이 지금 차이납니다. 갭 차이가 14,000원이 돌파했거든요. 58,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이상으로 한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주가의 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은 저희 내피셜 내일은 상승한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요. 나중에 내일 또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